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혹시 어제 오늘 중에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답을 가져온 게 있습니까? 없지요? 말씀을 하시는 정확하게. 아니고, 답변은 다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있죠? 예. 그거를 선행으로 할 것인지, 그리 해야 토양 오염 작업이 시작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시 재생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봉평지구의 도시 재생으로 들어있는 게 보면은 지금 일반 봉평 주거지역하고 잘 안 들립니다. 크게 하죠. 봉평 주거지역하고 그다음 신화 SB 폐조선사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이 하나의 구역으로 되어가 있는데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두 개가 묶여가지고 재생으로 해서 기본 계획이라고 할까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활성화 계획이 어떻게 보면은 상위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봤을 때 좀 활성화 계획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도시개발 사업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좀 가더라도. 국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시민의 기대, 한편으로는 실망과 분노를 생각해서 진솔하고 적극 행정에 걸맞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통영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은 지난 김경수 도정의 도시재생 1호 사업이기도 합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2018년 7월 김경수 도정이 출범하면서 2018년 7월 30일 경남도 통영시 LH가 통영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현 정부 초기부터 대대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고 도지사님은 여러 번 방문해서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의욕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동영상 하나 잠시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휴양 관광지로 지금 제일 문제는 토지 오염성은 오염을 어떻게 할 거냐. 처음부터 대두가 됐던 게 토지 오염. 오염된 토양을 빨리 옛날이 그립지. 바다에 수영도 하고 조개도 캐고 옛날 바다 그립는데 1조 1000억이라는 그 거대한 투입이 되면은 진짜 봉평동이 지도가 바뀌지 않나 큰 기대를 가졌는데 기대에 조금 많이 빗나가죠. 저기에 인터뷰에 참여한 분들이 강석주 통영시장님, 전병희 시의원님, 그 다음에 실가의 과장님들이고, 마지막에는 봉평동 주민자치대책위원장님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인터뷰를 보면 성공, 제대로 추진, 속도감 있게 추진, 도시재생 롤 모델을 강조했지만은 가시적으로 사실 진행된 게 지금 하나도 없다면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통영 아까 도시재생 구역이 이제 봉평동 일반 주거지역까지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이제 그게 17년도에 경제 기반형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때 이제 이게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게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만들자고 했던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빨리 가자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기존에 의도했던
그런 목적을 이루어갈 것이냐, 그걸 좀 생각해가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또 우리가 그 했던 그 해조 순서의 외곽 지역, 그 세태 지역에 있던 그 사업들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해조 순서 그 부지가 어느 정도 그 토양 정화라든지 이런 게 좀 맞물려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뭐 저희 당산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알고 있고 본 사업인 이게 이제 진전이 없으니까 그 일어나지나 사업이 2017년도 선정되고 나서 이후에 4년 동안은 저기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예, 2018년부터 해가지고 예. 2023년까지 당초 계획은 6년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지 조성까지가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위에 상부 시설을 하는 민자 사업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걸로 되는 거죠. 그 이후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이제 부지가 그거는 뭐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언제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제 부지가 분양되고 그 건축이 들어가야 될 그만큼은 또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국책 사업이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연장되는 건 이해를 하지만은 지금은 하나도 된 게 없어. 하나도. 말 그대로 하나도 된 거는 딱 이야기해주고 1초 1천억짜리 한 사업이 6,700억으로 반토막을 났다는 그 이야기.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자 했던 그 사업 시행자로서 LH하고 통영시가 그 계획을 처음에 이제 그 국제 공모를 통해서 캠페인 마레가 그 선정이 되면서 그 안이 선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을 한다고 전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그렇게 쭉 흘러갔던 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대의 말미를 모델로 해서 한국판 말미의 꿈, 글로벌 문화 관광 거점으로 만드는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로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어느 정도는 됐는데 그 신화조 순소 그 조순소 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지금 계획된 기간 내에 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려움 예상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 뭡니까? 제일 어려운 게. 그 지역에 이제 토양 오염 정화라든지 그다음 거기에 도시개발 사업을 어떻게 해서 거기에 분양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어떤 그 시설이 들어갈 것 같으면 거기에 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국책 사업으로 선정이 돼 에드웰리를 띄우고 경남도가 협약을 체결을 했다는 것은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그만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조선소 부지에 대한 토양 오염 조사 보고서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유수민을 매립해서 70년간 도장, 연마, 조립 작업 등을 해왔기 때문에 구리나 비소, 납, 아연, 불소, 벤조피렌 등으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 중금속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먼저 토양 오염을 정화해야 하는데 국장님, 토양 오염 정화를 위한 토양 오염 기준 적용 지역 구분을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이제 토양 오염된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1지역이라 그러면은 전답, 가수원, 목장용지 이렇게 그 주거용으로 쓰는 이런 쪽에 가까운 쪽이고요. 2지역은 임야, 염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지역은 공장용, 그다음 주차장, 주유소용지 이런 쪽으로 사용할 적에 그 기준이 각각 다르게 되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화면 자료는 토양 오염 정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리는 주거용지 공원으로 사용된 1지역 기준할 때 146배, 그 다음 상업 업무 용지로 사용하는 2지역 기준을 할 때 보더라도 109배가 초과를 합니다. 그리고 아연은 1지역 기준 적용 시 145배, 2지역 기준 적용 시 72배나 초과하고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12.5배, 4.4배나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국장님, 토양 오염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 폐조선소 부지가 장기간 그 조선소로서 이용됨을 해가지고 조선소에서 그 사용하던 여러 가지 항물질이라든지 이런 중금속이 토양 속이나 이렇게 그 침투를 함을 해가지고 이런 그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정도 수준의 그 오염이 그 토양 오염이 된 걸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화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 화면은 토양 오염이 어디에 어느 정도 또는 정화해야 하는 면적과 분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업 업무 용지로 사용하기 적합한 기준에 따라 정화한다면 노란색에 해당하는 면적을 정화를 해야 하고 주거 용지나 공원으로 사용에 맞게 정화한다면 노란색 면적의 정도에 해당하는 오염 토양을 정화해야 합니다. 국장님, 오염 정화 작업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됩니까? 그 토양 오염 그 정화에 들 걸로 예상되는 게 그 LH에서 한 그 자기들이 그 공고를 하면서 약 260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0억이요? 예. LH에서 260억? 예. 자, LH가 산업은행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할 때 감정 가격이 833억 원이었는데 토양 오염 정합 책임을 떠 안으면서 정합 비용이 224억 원을 빼고 나면 609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조선소 부지를 매입할 때 이제 가격으로 833억을 계산했는데 이제 산업용지, 공장용지로 봤을 때 이제 그 감정을 그 토양 정화 비용을 계산하니까 약 224억 정도 나와가지고 그 금액을 공제를 하면서 LH가 토양 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걸로 해서 그 부지 정산을 그 가격 정산을 하고 부지를 인수하게 된 겁니다. 조선소 자리 땅 밑이기 때문에 어느 깊이에 어느 정도 오염이 심각한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지를 살 때 정화 비용을 224억 원으로 추산하고 매입은 했지만 한간에는 400억에서 500억 원이 든다거나 LH가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자료 안 떼어주십시오. 자료에 의하면 1000억 원이 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추정하는 걸로 약 260억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했을 때 그 지역별 구분을 했을 때 260억 정도 드는데 저기에 전 지역을 1지역 수준으로 그 정화를 한다 그러면은 약 200억 정도 추가 소요될 걸로 그렇게 추가 소요되는 게 260억에서 한 200억이 추가돼서 200억 정도 추가 그 소요되는 걸로 그 LH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협의하기에 민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지난 19년 6월에 이제 통영 폐조선소 이제 토양 정화 민간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구성이 돼서 올해 8월까지 8차에 걸려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8차까지 운영했고, 그럼 어떤 기관에 누가 참여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예, 거기에는 이제 통영시가 가장급에서 2명이 참석을 하고 있고 LH도 1명, 그다음 통영상공회의소 1명, 그다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1명, 통영시의회에서도 또 한 분이 나오시고 경남시민환경연구소 1명, 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1분 이렇게 해가지고 총 8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참여는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 거기에서 회의가 열릴 때마다 참관을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협의회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활동을 보면은 이제 토양 그 정밀 조사의 그 적정성 검토라든지 그다음 그 토양 정밀 조사 보고서 검토 또 토양 정화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그다음 토양 정화 계획서를 검토하는 이런 그 정화 과정에서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구성되어 그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토양 오염 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가닥을 잡고 하는 이런 문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맞죠? 예,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렇다면 국장님 도에서는 왜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런 그 운영 규정을 만들 적에 그 통영시와 LH가 주가 되고 그다음 그 민간 단체라든지 그쪽에서 그 참가하는 걸로 해가지고 또는 그 규정에도 그 처음에도 이제 그 규정에 들어 있지도 않지만 처음부터 좀 통영시와 LH 그다음 민간 단체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를 좀 제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영시나 LH에서 경남도를 갖다가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까? 그 협의를 할 적에 그 이제 민간하고 우리 간하고 그다음 민간하고 5대 구성으로 해가지고 그다음 하면서 어느 정도 그 비율을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도는 거기 그 참여를 안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국장님, 이 중차 대안 사업을 갖다가 경남도가 빠져버리고 통영시하고 민간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만든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고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요 민간 협의에 들어갈 겁니까? 안 들어갈 겁니까? 처음에 이제 이게 민간 주도적으로 좀 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왔고요. 그다음 지금도 이제 민간 쪽에서는 간을 자꾸 늘리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 규정을 바꿔가지고 도가 참여를 해주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경남도 우리가 들어갔긴 게 그만 일방적인 통보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냥 회의 가가지고 참석에 앉아 있는 것보다 그래도 그 아래 들어가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경남도가 행정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일만 맡기 놔놓고 뭐 다른 거 힘든 때는 도와주도 안 하고 있고 또 도가 또 좀 협조해야 될 부분들은 협조도 안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위원회에 꼭 들어가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왜 못 드립니까? 이야기하십시오. 왜 못 드립니까? 이제 그쪽에 규정을 바꿀 때 그게 이제 전체 동의로 해가지고 이제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영시와 우리가 참여하겠다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영시가 이걸 규정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준다면은 참여를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화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이 토양 오염에 발목 잡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해 중반부터 드러났고 언론과 지역사회에서 계속 제기가 되었습니다. 하신 바와 같이 민간협의회는 토양 오염 정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도가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남도가 이 사업에 중차 대한 책임이 있고 또 사업이 토양 오염 정화 문제에 발목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뒷짐만 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토양 오염 정화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협의회에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금 민간 협의회 내에서 일부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 2, 3 지역에 맞는 그런 쪽으로 하자는 위원들이 있고 또 일부 위원들은 1지역 수준에 해당하는 그 수준으로 토양 정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위원분들이 난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국장님 이와 관련해 경남도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토양 오염 정화에 대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민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가 참여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면은 그 해비를 그 원만하게 그 해비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단일안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LH가 어느 정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일지역 기준으로 해달라는 것은 환경단체고 통영시나 LH나 그 지역을 1지역부터 3지역까지 분산시켜가지고 만들어달라는 그 요구가 대충 그런 내용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환경단체는 1지역 그만 했으면 좋겠고, 예. LH나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하고 복합 단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 용도에 따라서 해달라고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예. 그 정한 비용이 잡히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폐조선서 부지는 바다를 매립한 곳이고 전문가들은 공유수면 매립지는 육지와 달리 간조와 만조로 스며드는 바닷물에 따라 미세한 해수 흐름이 있어서 어느 한 지점을 정해도 중금속과 환경 유해 물질이 이동해서 주변 토지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을 할 때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간 협의 또는 환경단체에서는 일지역 기준으로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